우리가 말을 잠깐만 나눠도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친해지고 싶고요. 실제로 한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남성의 50% 이상이 말투가 예쁜 여성에게 호감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자분들께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하기 방법에 호감을 느낄까요? 당신의 사회생활, 연애생활, 가정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말하기 방법. 대한민국 평범한 우리들이 궁금한 바로 그 심리. 오늘 대한민국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에서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말하기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하세요. 바로 호감 가는 말하기, 그리고 그 법칙을 찾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투가 좋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엇을 얻고 싶은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저에 자리 잡은 생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따뜻함입니다. 모든 언어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데도 왜 모든 언어에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삶은 늘 외부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늘 도처에 발생하는 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일지 아닐지를, 이걸 판단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잘생긴 사람, 매력적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따뜻할 사람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 말투가 좋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따뜻할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참 호감가 라는 얘기를 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호감 가는 말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히 먼저 챙겨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감을 가진다는 건 사실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호감의 반대인 비호감이라고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좋아함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쌓이는 거지만요,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한순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비호감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가 있나요? 욕하는 거, 너무 거칠게 말하는 거, 쉽게 흥분하는, 중간에 말 끊는 것,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내가 싫으면 당연히 상대방도 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먼저 없애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다음이 호감의 단계겠죠. 자,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말하기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제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느낀 그런 방법들입니다.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까요? 첫째, 그 사람도 몰랐던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후배는 꽤 오래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 그거 알아요? 형, 의외로 사람 정말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으세요. 제가 몰랐던 장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다소 침체되어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말을 들었어요.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인데 몰랐었네. 이걸 깨닫고 당시 꽤 깊게 빠졌던 우울감과 무기력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칭찬에 기분 나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게 너무 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나의 장점을 말해준다? 이건 무슨 얘기냐? 평소에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해주는 상대방에게는 좋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들었던 칭찬을 옮기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배웠던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은 화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낸 말이기도 하죠. 제가 군 생활하던 시절에 대대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대대장과 소대장 사이에는 그 가운데에 있는 직책인 중대장이 있겠죠. 그런데요, 이 대대장님은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소대장 한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중대장의 칭찬을 옮겨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네 중대장이 말이야, 자네가 늘 뛰어나고 열심히 하고 부대생활 성실히 한다 그랬는데 자네 중대장 눈 좋아, 시력이 2.0이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대대장인 그분이 소대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자네 지금 보니까 참 대단해, 뛰어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이에 있는 중대장은 그 얘기를 듣게 되면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소대장이 괘씸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대장님한테 섭섭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중대장의 말을 빌려서 칭찬을 하고 간 대대장님 때문에 이제 좋은 긍정적인 선순환 효과가 일파만파로 일어납니다.
그 소대장 입장에선 칭찬해주고 가신 대대장님도 고맙겠지만 이제 복귀한 중대장에게도 고마워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중대장 입장에선 자기의 안목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니 기분이 같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그 대대장님 입장에선 자기 칭찬의 정당성까지 부여되는 겁니다. 이런 칭찬 방식을 통해서 그 대대장께서는 소대장과 중대장 두 사람을 다 얻은 셈이 됩니다. 꼭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 칭찬을 잘 기억해 놓았다가 옮기는 건 아주 좋은 2차, 3차적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미지도 올려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단어만 붙여도 대화의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제 후배이자 동료인 경남대학교 심리학과의 김태훈 교수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어떤 말일까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 이거 진짜 좋은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숨은 의미가 많아요. 먼저 나는 몰랐다는 걸 솔직하게 밝혀줘서 나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상대방에게 당신은 나에게 몰랐던 걸 알려줬다 라고 짧지만 분명하게 전달하면서 그 상대방에게도 심지어는 뿌듯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감탄사죠. 게다가 말한 사람이 상당히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물론 아 그렇구나 이렇게 꼭 똑같은 말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만의 긍정 언어를 만들어주면 대화할 때 그만큼 좋다는 거죠. 다만 너무 난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말투를 조절한다는 것도 필수일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모두 다 다르잖아요. 진짜 당신의 말을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표정도 함께 해줘야 더 좋겠죠. 그렇다면 이런 말하기가 정말 많이 해봐야 되겠죠. 많이 연습하고 많이 해봐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자기만의 긍정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민감합니다. Fear of Negative Evaluation, 부정적 평가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이 가장 높은 그런 문화가 한국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선후배에게 아 그렇구나 혹은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하는 건 진실함과 솔직함 그리고 상대방의 불안마저도 누그러뜨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긍정의 언어입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대화나 태도는 그렇게 거창한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정신분석을 공부한다면 모르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유명한 한국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신 이무석 교수님. 그런데 이 이무석 교수님은 많은 후학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세 가지를 하면 당신은 훌륭한 정신과 의사 혹은 훌륭한 심리학자, 카운셀러 분명히 될 수 있다. 첫째, 눈 마주치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안 쳐다보고 얘기합니다. 제 주위에도 상대방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면서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두 번째, 정말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말을 조금도 따라해주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죠. 제 아내가 오늘 너무 더웠어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 에어컨 틀까? 이런 대화보단 오늘 정말 더웠어 여보 라고 했을 때 오늘 정말 더웠구나 에어컨 틀까? 전혀 다른 대화죠. 셋째, 상대방의 언어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무석 교수님은 상대방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자 대화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에 몸짓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고개를 약간 이렇게 끄덕이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긍정의 감탄사가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감탄사가 들어간다면 정말 호감 가는 언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화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긍정의 대답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아주 쉽습니다. 이 말을 붙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앨런 랭어 교수 연구팀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복사하려고 줄을 선 사람들한테 낯선 사람이 다가가서 묻는 거예요. 실례합니다. 제가 5장만 복사하려고 하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이 경우엔 대략 60% 정도의 사람들이 순서를 양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더 덧붙이니까 그렇게 양보해주는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복사하기를 먼저 써도 될까요? 왜냐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요. 이렇게 왜냐하면이라고만 덧붙였는데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려 94%가 순서를 바꾸고 양보해주는 걸 승낙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그 이유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허술해도 그 방법은 통했습니다. 제가 먼저 복사를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그 뒤에 어떤 이유가 따라온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이란 말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답변, 즉 yes가 쉽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한국인들은 특히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문화권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더욱 중요하죠. 왜일까요? 바로 진심을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금 더 하지요. 식사하셨습니까? 아, 네, 먹었습니다. 에이, 식사하시죠. 먹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래도 안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살짝 티 안 나게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계산을 할 때요. 내가 계산할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화장실 갔다 오면서 슬쩍 계산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죠. 선물을 주면서 오다 주웠다. 왜 이렇게 무엇인가 돌려가는 말들을 혹은 간접적인 행동들을 많이 할까요? 미묘하고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접적이면서도 애둘러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 과정에서 진심이 무엇인지 혹은 저 밑에 있는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이란 말을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내 말에는 왜냐하면을 많이 한번 붙여보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말하기에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3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와 30분이나 되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말의 차이가 이후에 전혀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사 관련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30분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학점, 토익 점수 같은 숫자 정보들 위주로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30분이나 되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같은 사람의 같은 서류를 검토하는데도 훨씬 더 꼼꼼히 보고요. 그리고 숫자 정보보다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와 같이 훨씬 더 질적으로 풍부한 정보들에 더 많은 눈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안이라 해도 이런 말 한마디로 해석이나 의사결정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는 것,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은 누구나 다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잡한 연산 과정이나 기술이 필요 없이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을 쉽게 많이 하고 정작 말을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하려고 하는 건 늘 연습하죠. 말을 잘하고 싶으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비호감인 대화 상대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그러면 역시 연습해야 됩니다. 그 연습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